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유형의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혹시 여러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카테고리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없다. 그럼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사라기보다는 또 사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죽으면은 내가 묘비에다가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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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밌고 재밌고 재밌으려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이제 쓴다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안 먹고 맛있는 거를 좀 찾으려고 그러고, 또 식당에서도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조합을 해서 최고의 경험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죠. 대충 넘어가지 좀. 뭐 그렇게 좀 맛있으려고 그러고, 또 하루를 사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야지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자기 재밌는 것만 한다. 뭐 장단점이 있죠. 예,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커리어 일에 대해서는 재밌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살아왔던 거를 좀 후회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운이 좋았는지도 몰라도 결과는 괜찮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서 이제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남은 시간을 내가 재밌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뭐 전공도 그랬고 직장도 그랬고 나머지 일도 그랬고 재미있는 일만 하고 싶었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일하는 동안은 정말 즐겁게 일을 했어요. 제 주변에서 저를 보신 분도 느꼈겠지만 저는 일하는 내내 즐거웠고 어떻게 해야지 빨리 회사 가나, 회사 가서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즐거웠냐? 어떤 일이 나에게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게 나를 만들었느냐?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재밌다는 일이라는 게 그 일 자체가 재미있는 건 별로 없어요. 만일 제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 그건 곤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하던 회사를 딴 사람이 이제 인계받아가지고 한 걸 보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이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지 일 자체에 뭐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는 거는 없죠.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또 오류가 생기니까 우리 이 주제인 장사 얘기를 조금 좁혀서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장사가 즐겁고 행복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장사가 재밌으세요? 어떻게든 간에 빨리 일하고 싶고 빨리 컴퓨터를 켜고 싶고 또 장사와 관련된 일을 빨리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인지, 아니면은 이제 억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일인지, 혹 어떤 분들은 뭐 당장 몇 푼 벌기도 어려운데 무슨 팔자 좋은 소리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장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면은 이왕이면은 재밌고 즐겁고 그 장사를 해가지고 행복하고 보람되는, 말이 너무 거창하긴 한데 결국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밌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쭉 오래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 제가 성공이라 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잠깐 매출 뭐 한 달에 몇 억씩 했다 이게 아니죠. 안정적으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든 분들을 저는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뭐 겉으로는 뭐 힘들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 일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많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그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일이 재밌습니까? 어떤 장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원리를 좀 깨달았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뭔가가 우월한 일을, 뭔가 더 전문적인 일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남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 남들을 쫓아가야 되는 부분, 남들보다 배울 게 더 많은 부분을 억지로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재밌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국영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이 많잖아요.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습니까? 내가 못 쫓아가는데 그걸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쯤 올라가는 공부가 재밌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만큼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금방금방 성과가 잘 나오는 거. 뭐가 더 재밌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사람이란 거는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인생이라는 게. 뭐 제가 전생 얘기도 하고 뭐 또 DNA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아카식 레코드 얘기도 하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렸을 때 내가 겪은 경험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또 이 뭐 4분의 1 또 얘기 나오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노력해 가지고 성취할 수 있고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이미 결정되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과목은 더 남들보다 잘 되는 거예요. 성과가 잘 나오는 거죠. 조금만 노력을 해도. 소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종류의 과목은 더 잘 돼요.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고를 때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4분의 3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자꾸 보라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옵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이 4분의 3 부분에 여기와 잘 맞는 부분, 잘 맞는 종류의 장사를 했을 때 우리가 상품 카테고리를 고를 때도 여러분과 잘 맞고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해도 아웃풋이 훨씬 남들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장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지 더 그 일에 매진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결과도 당연히 잘 나오죠. 억지로 하는 일은 절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남들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우월성이 없으면 절대로 장사는 재미가 없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온라인 창업 마스터 책에서도 우월성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장사를 하려면은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우월해야 돼요. 남들에게 줄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혹은 내가 조금만 투자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미 갖춘 그런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성공을 하는 거지. 이거와 무관한 상태에서 뭐 카테고리별로 뭐 키워드 조사를 한다. 뭐 요즘 뭐가 잘 팔리는지를 뭐 내가 검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물론 뭐 불굴의 노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좀 이렇게 줌아웃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자고요. 뭐 텔레비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불굴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역경을 극복한 그런 사례들 말고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치를 좀 보자는 거죠. 대부분은 다 본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렸을 때 거기서 성공을 하는 거지 자기와 절대 무관한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노력만으로 뭐 조사만으로 뭐 키워드 뭐 서칭만으로 무슨 뭐 데이터 랩을 돌려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손맛이 좋은 사람이 식당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뭐 조사 많이 하고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고
뭐 컨설팅 받아가지고 식당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기업이 신규 사업해가지고 성공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은 집단지성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뭐 임원이든 PM이 본인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발휘하기보다는 어떤 조직의 힘을 믿고 하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와 컨설팅을 받고 시장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문가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어떤 그 힘과 자본으로 눌러서 이기는 것보다는 어떤 특출난 역량이 발휘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걸 또 알아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적인 썸이 되게 이게 낮았던 시장에서는 매장이 많고 뭐 메뉴가 많고 뭐 가격이 조금 더 싸고 뭐 이런 어떤 힘의 원리로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 특출나고 반짝이고 더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곳에 돈이 몰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대기업은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인사이트는 결국은 이 개인 역량에서 비롯되는 건데 대기업에서는 이런 개인 역량이 발휘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대기업이 성공을 못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 개인 셀러들한테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자본이 붙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시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내가 재밌는 일을 해야 한다. 재밌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남들보다 역량이 뛰어난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전문가인 분야에 일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나와는 안 맞는다. 이거는 남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요. 실상 여러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누구나 내가 재미있는 일, 즉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 누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아주 확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유형의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혹시 여러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카테고리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없다. 그럼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들어보세요. 키워드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인 분야에 일을 해야지 성공을 한다. 내가 전문가인 상품 카테고리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왜냐면 내가 남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베푸는 입장이 되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야지 즐거운 거고 행복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더라. 이게 제가 터득한 원리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디에 전문가인가? 이걸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쇼핑 전문가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떤 인사이트가 없더라도 어떤 특별한 상품을 내가 헤비 쇼퍼다.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죠. 자주 사고. 그리고 살 때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고, 비교해보고 사고, 또 어떤 셀러가 뭘 파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물건을 산다.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쇼핑 중독인 거고,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면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내가 쇼핑을 더 잘하는 거죠. 이런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량이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역량을 잘 보면은 상품을 기획하는 것도 역량이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역량이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내가 소싱할 수 있는 그 소싱처를 많이 하는 것도 역량이고, 또 이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 중에 한 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 즉 내가 헤비 쇼퍼인 거죠.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많이 물건을 그 카테고리 물건을 내가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이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역량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조그만 노력을 해서 중간만 가도 이 역량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절대치로 쇼핑 능력이 내가 높다는 걸로는 여기서 영향이 안 되죠. 항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여자인데 여자 옷을 자주 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 쇼핑 역량이 높다고 말씀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여자 옷은 남들이 다 많이 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카테고리가 일반적인 여자 패션 잡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카테고리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뎁스가 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바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가 원리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대학교 때 전공 혹은 그 이후에 직장 커리어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많은 상담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어떤 직장이라든지 커리어, 전공, 대학교 때 이런 거와 관련된 쪽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다들 싫대요. 왜냐하면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전공도 본인이 좋아해서 간 게 아니고 그 대학교 가야 되다 보니까 대학 먼저 맞추고 전공을 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래 좋아했던 어떤 그 취미라든지 이런 거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것이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일이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만둬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오래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도 그렇고 직장 커리어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되돌아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억지로 하던 일이라 가지고 그 분야, 그 에어리어가 지겨웠는데 만일 거기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상황에 놓인다면은 이 정보들이 되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재밌어지는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막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고 뭐도 사고 싶고 경제적 자유인가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재료로 이게 변하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소중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뭘 했다든지 직장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뭔가를 배웠다면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특히 이 온라인 셀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이 전문성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는 거죠. 역량 차원에서. 그래서 이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이 인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카테고리 장사에 적용됐을 때 상품을 뭔가 개발한다든지 혹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뭔가 유의미한 거를 고른다든지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기존에 잘 팔리는 것들 중에서 뭔가만 조금만 개선시켜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뭘 낸다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커리어들은 상당히 결정적인 차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 관점에서 이걸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들을 분별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전공과 커리어 거창한 것 같지만 아이를 오랫동안 내가 키웠다든지 혹은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교육이라든지 치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주부도 일종의 직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다른 주부들보다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내가 육아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은 이것도 역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상품 개발을 할 때, 상품 카테고리 선정을 할 때. 내가 노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노부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수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실버 카테고리에 대해서만큼은 나름 내가 커리어가 생긴 거죠. 직업처럼. 그러니까 꼭 내가 대학교 전공이라든지 여기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차별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전문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겠지만 물건을 소싱하고 장사를 할 때는 여기서 내가 배운 경험들이 분명히 다른 샐러드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영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취미와 동호회 혹은 뭐 덕후기질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사에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뭐 캠핑을 다닌다, 뭐 낚시를 다닌다, 뭐 이 정도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런 물건을 파는 다른 셀러들보다 내가 이런 취미의 레벨로 내가 얻게 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전문성이 높은가, 아니면 남들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양궁을 한다, 뭐 석궁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엄청 높겠죠. 왜냐면 그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작다?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에요. 아주 작은 시장인데 지금 내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이 들어가면은 확실히 나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셀러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정도 작은 시장에, 이 정도 작은 취미 카테고리에 나만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만일 여러분들이 이 장사라는 거가 여러분의 어떤 생계와 직결되고 당장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 장사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의 생활의 역할이 이걸로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직장이 있고 혹은 내가 조금 더 천천히 장사를 해도 된다는 시장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이 좁고 진하게 내가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런칭을 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땅값 오르듯이 계속 시장은 커져요. 취미라든지 어떤 분야에 내가 덕후기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캣맘이라든지 뭐든지 좋아요.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내가 어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거는 바로 상품 카테고리로 이어져서 장사로 이어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 무역이라는 건요, 항상 이 두 나라의 어떤 문화적이나 어떤 생산적인 그 격차를 이용하는 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없는 신문물을 여기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맞출 수 없는 가격의 상품을 더 싸게 사온다든지 결국은 어떤 컨텐츠의 차이 혹은 그 생산지의 가격의 차이 이 두 가지의 그 갭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돈을 버는 게 무역인 거죠. 그게 장사인 거죠. 그래서 이 무역 장사의 기본이 바로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 해외 쪽에 경험이 많다든지 누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한두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을 소개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역량이 됩니다. 전문성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이 셀러들 이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런 네트워크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 카테고리에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갖고 있는 뭐 도매 시장 정보라든지 공장 정보라든지 한국에 없는 거기서 잘 팔리는 물건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나라에서 홈쇼핑에서 대박나는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든지 이 갭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해외 네트워크 있거나 정보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이용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쇼핑의 전문가, 그 다음에 전공과 직장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취미 동호회, 그죠? 덕후 기질, 그 다음에
해외에 대한 어떤 경험과 네트워크 이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네 가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역량은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 넷 중에 한 개라도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면 제일 좋겠고, 배우자가 아니라면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생이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라든지 이렇게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이 장사를 할 때 뭐 한번 물어볼 때 뭐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주자주 물어볼 수 있는 혹은 이제 같이 끌어 들어 가지고 뭐 직원이든 파트너라든지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주변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앞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사를 좀 크게 할 때는 이제 이런 직원을 쓰는 거죠. 이런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제가 뭐 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요즘에 이런 직원을 월급을 주고 채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특출난 역량을 가진 직원을 찾기도 어렵고 이런 직원을 제대로 쓰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개인 우리 같은 셀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봉인 거고 그리고 이런 직원들은 머리가 조금만 크면 다 자기 장사를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원으로 쓰기는 어렵고 파트너나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일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죠. 앞서 이 네 가지 역량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딸이라든지 뭐 배우자라도 어떤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뭐 완전 쇼퍼홀릭이라든지 그러니까 쇼핑만 하는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해외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덕후기질이 있다든지 그럼 그 사람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역량이 없다면은 이거가 있어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이게 다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커닝 페이퍼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장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육아 카테고리를 한다. 그럼 육아 카테고리에서 내가 특출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인스턴틀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거를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그대로 베껴 가지고 해도 충분히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야 돼요. 이거는 주로 해외 브랜드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커닝 페이퍼가 국내 브랜드가 돼버리면 이제 이건 좀 일이 골치 아파지고 국내 셀러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해외의 어떤 브랜드를 내가 찾았는데 이 브랜드가 파는 상품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뭐 브랜딩하는 마케팅 여러 가지 등등등이 바로 그대로 내가 따라했을 때 엄청난 역량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유사한 물건은 소싱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제가 항상 워크숍에서도 강조하는 커닝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깊게 이야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장사를 즐겁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역량이 있어야 된다.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 그리고 역량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좀 이렇게 세련되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고 오늘 주제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장사하는 내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사는 절대 내가 재미가 없으면은 오래 못합니다. 퍼포먼스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장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요. 워크숍은 이제 뭐 이미 다 마감이 됐고 근데 아직도 계속 신청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고민을 좀 하는 중입니다. 아마 반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좀 힘들어서 정말 이 숫자가 많아지면 제가 온라인으로도 한번 이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니까 워크숍은 이제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제가 최근 이제 며칠 상황만 보고
유튜브 제가 공지란에 영상 말고 추가 신청해 주신 분들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공지사항의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말 전에 공지사항 올라가는 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